자, 그러면은 앞쪽 쭉 됐고 10번부터 볼게요. 9번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좀 흡사해요. 여기 9번은 SN 가지고 9번부터 보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 알고 있죠? SN이라고 하는 게 SN-1을 빼면 일반항 AN이라 부를 수 있고,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은 얘는 이제 AN 플러스 1이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A의 N 플러스 2는 1 마이너스 4 곱하기 S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A의 N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S의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빼주면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건 여기 날라가고 4SN에서 4S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마이너스 4로 묶으면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죠. 마이너스 4A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A의 N 플러스 2는 4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귀납적 정의,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는 알 수 없는 게 첫째 항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왜냐면 n에다가는 우리가 자연수를 넣을 건데 두 번째부터의 관계를 아니까 첫째 항은 또 따로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A4가 4잖아. A4가 4. 그죠? 그럼 A4는 어떻게 만들어? 마이너스 3A2, 이게 4라고. 그러니까 A2는 뭐가 돼? A3죠. A3. A3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다시 A3는 마이너스 3A2니까 얘는 A3가 마이너스 3분의 4,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 A3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A2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래서 A2가 9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곱해가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A6는 뭐가 돼요? A6, A5, A4가 4고 A5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A6는 36이 되겠네요. A6는 36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A1은 어디서 찾냐면 A1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여기서 이제 S1이 뭐냐면 A1하고 같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n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A2는 1 마이너스 A1. A2가 뭐였어? 9분의 4였잖아. 9분의 4는 1 마이너스 A1. 그래서 이제 A1은 9분의 5가 됩니다. A1은 A2가 얼마야? 9분의 4지. 여기 4가 빠졌네. 4A1. 그럼 이제 36분의 5가 되겠네요. 두 개 곱하면 이제 5가 답이지. 10번. 사실 9번에 위치한 문제치고 조금 더 복잡했어요. 원래 우리가 풀던 난이도보다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10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에 바로 풀어야 되는데 경우를 좀 나눠야 돼서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래. 0에서 2까지에.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나와 있어요. VT. 우리가 이제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번째 움직인 걸 x1t라고 할게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v1t의 절대값을 해야 된단 말이야. dt. 근데 이 함수는 어차피 다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t 세제곱 더하기 t에서 2에서 0까지니까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v1t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점 p는 움직인 거리가 10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v2t 속도를 가지고 있는 x2, 그러니까 q의 움직인 거리는 이 m 값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x2t를 지금 구할 건데 얘도 0에서 2까지 절대값 v2t dt로 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기울기 m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직선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여기 절편이 뭐가 돼요? n분의 4가 되는,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 2까지를 찾아야 돼.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넓이죠. 다각형 넓이로 가세요. 0에서 2까지. 여기 넓이를 말하는 거야.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지. 여기 넓이는 어떻게 돼? 여기다 이제 0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냥 길이로 보면 4 더하기 2는 뭐야? 2m 마이너스 4 음수 쳐야 돼. 4 마이너스 2m이네요. 그리고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하니까 8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얘가 이제 10이 되는 거죠. 넓이는. 그럼 m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나 찾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져왔네요. 두 번째, m 값이 0에서 2 사이다. 그러면 이제 왜 2를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양수가 되는 경우는 n분의 4를 기준으로 이 n분의 4의 위치가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또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제 0에서 2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만 넓이 구하면 되는 거거든. 똑같이 보겠어. m 값이 또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계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m이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이건 모순이죠. 그 다음에 이제 m 값이 2보다 클 때를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 m이 2보다 크면은 여기 0이 있고 여기 n분의 4가 있고 여기에 2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선이. 이제 넓이를 여기 두 군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따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아까 4였죠. 여기 이제 n분의 4가 되고 여기는 이제 2-n분의 4 여기다 2 넣으면 뭐네요? 2 넣으면 2m-4가 되겠죠. 그냥 2m-4 이게 넓이 구해주면은 n분의 8 더하기 2-n분의 4에다가 n-1을 곱하면 돼요. 2m-4 더하기 n분의 8 2m 플러스 n분의 8 n분의 16 마이너스 8 얘가 10이다. 그래서 2m 더하기 n분의 16이 이제 18 m 더하기 n분의 8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m은 이제 1이거나 이제 8이 되겠죠. 8이 됩니다. 8.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형태. 더하시면 7이 답이죠. 여기서 좀 두 번째 문제까지도 10번도 생각보다 조금 에너지 소모를 했는데 11번에서 턱 막히죠. 또 보통 이것도 쉽게 풀려야 되는 건데 공차가 정수입니다. 정수 체크하고 등차 수열이래요. A1과 B1의 차이가 5라는 거야. 첫 번째는 A1에서 B1을 빼면은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n번째 항과 bn번째 항이 똑같아요. 그리고 b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보다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얘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a의 m 더하기 d1 이렇게 될 거고요. b의 n 플러스 1은 bn번째 더하기 d2 이렇게 할 거야.
둘이 같다 그랬거든. 이제 빼볼게요. 이렇게 빼보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b n 플러스 1은 이거 같으니까 날라가죠? d1 마이너스 d2가 돼. 근데 얘 범위가 a n 플러스 1이 a b n 플러스 1보다 작잖아. 그럼 빼면 0보다 어때? 작은 거지. 그래서 이제 d1, d2에 대한 대소관계가 d2가 더 크다. 그러니까 bn의 등차 수열의 공차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어차피 첫 번째 항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항부터 이제 쭉 나열되잖아. 나열되면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는 건데 b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첫째 항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컸을까?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자, a n번째라는 건 a1 더하기 n-1 d1이 되고 b n번째 b1 더하기 n-1 d2가 됩니다. 둘이 같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빼면은 이게 좌변이 0이 되고요. 이 우변은 a1 b1 더하기 얘가 이제 이게 m이에요. n이 아니라 n-1 n-1로 묶으면서 d1 d2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0인 거야. 그러면은 a1 b1은 마이너스 붙이고 이 얘기를 넘어갈게. a 쪽으로 넘어갈게. 그러면 d2 d1하고 n-1을 곱한 거랑 같아지는데 d2 d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 양수야 음수? 양수잖아. 그러니까 a1 b1이 뭐가 돼? 양수가 된다. 이렇게. 따라서 a1 b1은 5랑 마이너스 5 중에 뭐예요? 5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A1, A2, A3 이게 가다가 AN번째잖아. B1, B2, B3 가다가 이제 BN번째란 말이야. 근데 얘가 밑에가 공차가 더 커요. 근데 얘가 같아졌잖아. 같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는 공차가 더 크면은 얘가 같은 값으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돼? 같아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지. 근데 얘 만약에 얘가 더 작았어. A1이 작았어. 이렇게. 그럼 얘가 더 작았으면은 BN 입장에서는 공차가 더 크잖아. 그럼 얘는 계속 더 커질 거 아니야, 얘보다. 그러니까 같아질 수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A1이 더 커야지만 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긴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얘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게 5가 되는 거죠. 5는 d2 d1에 n-1이 된다. d2 d1은 지금 공차가 정수라 그랬죠. 그럼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5가 나올 수 있어? 부정방정식이네. 5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5일 수 있다. 근데 m 값이 지금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돼, 안 돼? 안 되고 얘여야 되겠네. m 값이 얼마?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가 9일 때 시그마 bk k가 1부터 m까지의 이걸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k가 1부터 m까지 ak라고 하는 거는 2분의 m개 a1 더하기 an번째가 9란 얘기고요. bk는 2분의 m개의 b1 더하기 bn번째인데요. 우리 b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b1하고 a1의 관계를 알죠. b1이 뭐예요? a1에서 이제 5를 빼면 b1이 되는 거예요. 그럼 b1 자리에다가 a1-5를 넣고 2분의 m에 a1-5를 넣고 bm은 또 뭐랑 같아?
AM하고 같지? AM번째 이렇게 계산한 게 뭐냐 아직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2분의 m에 a1 더하기 am 하고 마이너스 5m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면 얘는 일단 얼마야? 9에서 마이너스 2분의 5m인데 m 값이 얼마예요? 6이니까 6을 곱하면 9 마이너스 15 해서 이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1번에 위치한 거 치고 조금 쉽진 않았다. 이 형태까지 이제 부정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정수다, 등차수열이다, 요런 이제 키워드를 보고 부정 방정식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꼭 12번 최고차원 계수가 1인 4차 함수이고요. fx랑 직선이 여기서 접한대. AB 점에서 만나는데 넓이의 영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길이가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딱 사이즈 나오지? fx에서 y는 2분의 1x까지 적분했을 때 s1, s2가 같다. 정적분의 값은 뭐가 돼? 0이 된다로 이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랑 여기에 이제 좌표를 알아야 뭔가 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선분의 길이를 알려준 거야. 길이를 루트 5라고. 그래서 A점의 좌표를 알파, 2분의 1 알파. B의 좌표는 베타, 2분의 1 베타로 AB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죠? 의 제곱이죠? 4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4분의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자연스럽게 4가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니까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는 설정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x에서 2분의 1x를 뺀 함수는 0에서 접하고 a점 만나고 b점 만나니까 최고차원 계수가 1이죠. 4차예요. x제곱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지. 베타를 뭘로 바꿔? 알파 플러스 2라고 바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베타까지 fx-2분의 1x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온다. 그럼 이제 베타를 알파 플러스 2로 바꾸면은 문자가 하나만 딱 나오면서 계산이 쭉쭉 넘어가겠지. 근데 지금 여기다 당장 넣으면은 계산이 더 복잡해지니까 넣지 말고 일단 나중에 최종적으로 넣는 게 계산이 좀 좋아요. 0에서 베타까지 x제곱에 x-알파, x-베타의 dx 요걸 계산하세요. 요거를. 계산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0에서 베타까지 x 4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세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제곱의 dx가 되고 5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4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4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알파 베타 x 세제곱을 어디까지야? 0에서 베타까지 하면은 그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5분의 1) 베타 5제곱 4분의 1 알파 베타의 베타 4제곱 3분의 1 알파 베타의 베타 세제곱
근데 어차피 이제 베타 세제곱씩 다 약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곱, 베타 이렇게 날릴 수 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야. 이제.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1. 이제 너 여기다 여기 이제 쑥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럼 5분의 1에 알파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2알파 플러스 2에 알파 플러스 2니까 알파 플러스 2 알파에 알파 플러스 2는 0이다. 근데 또 이제 알파 플러스 2가 똑같이 곱해져 있네. 그러니까 베타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데 왜 안 나눴죠 내가? 바보같이 했네.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날리면 그럼 이제 알파가 나오지. 이 양변에다가 뭘 곱해? 60 곱해야 돼. 60. 그러면은 12에 알파 더하기 2 마이너스 20 15에 2알파 더하기 2 더하기 20알파는 0이 되고요. 12알파 마이너스 30알파 20알파 2알파 24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알파가 뭐가 나와? 3이 나온다. 그럼 베타는 5가 되는 거죠. 알파가 3 베타는 5. 그럼 이제 fx에서 2분의 1x를 뺀 것은 x제곱에 x-3 x-5가 돼서 f1 마이너스 2분의 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f1은 8 더하기 2분의 1 해갖고 2분의 17이 정답이 되는 거죠. 계산이 좀 많았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13번. fx가 이렇게 지수함수 두 개로 나타나져 있어요. 문자가 너무 많아요. 하기가 싫죠? 근데 여기 조건들을 잘 읽어보면은 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함수가. 그것만 찾으면 돼. 일단은 우리가 a도 모르고 이제 b도 모르지만 b가 양수니까 y절편 정도는 체크를 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 두 개를 이제 갖다 그려야 되는데 하나는 y절편, 그러니까 점근선이 하나는 y는 b가 되고 하나는 뭐야? 3b가 되는 함수야. 그러니까 y가 이제 b가 되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요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3b가 되는 거는 요렇게 이제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a라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a가 지금 a가 또 어딘지 모르잖아. a를 예를 들어서 그냥 의미로 한번 a를 여기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요거로 타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함수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풀어야 돼. 그랬을 적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다. t라는 값이 이제 b에서 k 사이인데 b는 여기 있죠. b는 여기 있고 k가 지금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t라는 직선이 필요하네. t라는 직선은 b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y는 k라는 직선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쭉 올라갔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1개 나와야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과 같이 a를 여기로 잡잖아? 그러면 여기로 가다가 여기까지 1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k의 최대값이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끊기니까. 근데 그 k의 최대값이 얼마래? 4b 더하기 8이에요. 4b 더하기 8이라는 건 이거 3b보다 어때요?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4b 더하기 8까지 얘가 여기 이거 다 연결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어? A의 위치가 잘못된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럼 A의 위치를 적어도 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그지? 그래야 다 들어가죠. 여기 요렇게 가면 어떻게 돼? 요렇게 늘려볼까?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가볼까? 만약에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y는 k라는 직선하고 이제 비교하면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게 이제 발생해. 2개 점에서 만나는 게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3b까지가. 근데 4b 더하기 8가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아닌 거야. 그럼 이 위치가 지금 어디 써야 되나?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고, A의 위치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딱 여기 쓰면, 그러니까 여기 교점으로 가도 이게 교점 가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교점으로 가잖아. 만약에 딱 교점이 느낌이 오거든. 교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나온. 그럼 얘도 이제 몇 개 점이 발생해. 2점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점은 아닌 거야. 그럼 얘가 어디냐? 조금 더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여기여야 돼. 여기. 바로 y는 3b랑 만나는 순간 여기. 그러면 이렇게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점 찍히고 등호 들어가니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죠. 그럼 얘가 y는 k라는 직선 이렇게 가다가 3b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계속 연결되지 하나씩. 그리고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지. 3b보다 위쪽인. 바로 이 값이 뭐가 된다? 4b 더하기 8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봐. 요 점의 좌표가 a, 3b이고요. 여기 점의 좌표는 a, 4b 더하기 8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지금 y는 2의 x 더하기 3승 더하기 b가 a, 3b를 지나야 돼요. 두 번째, y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 더하기 3b가 몇을 지나는 거야? a, 4b 더하기 8을 지나는 거지. 요걸 이제 연립할 거야. 3b는 2의 a 더하기 3승 더하기 b. 2b는 2의 a 더하기 3. 여기는 이제 4b 더하기 8은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 더하기 3b. b 더하기 8은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 연립을 하면 되겠죠. 이제 b는 2의 여기다 b는 뭐야? b는 2의 a 더하기 2승이 되는 거잖아. 여기다 들어가. 2의 a 더하기 2승 더하기 8은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 그래서 양쪽에 2의 a승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4 곱하기 2의 a승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2의 a승은 2의 5승 32. 4로 나눠주자. 2 곱하기 2의 a승 빼기 4로 나눴죠. 8이에요. 0이에요. 4, 2, 8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0. 그럼 2의 a승이 마이너스 4이거나 2인데 지수니까 얘 안 되죠. 얘가 답이네. 2의 a승이 2네. a는 얼마? 1이고요. b는 얼마야? 8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이제 9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연립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마무리 지수방정식으로. 14번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 함수랑 접선의 y절편을 gt라 하자. 그럼 일단 접선 y는 f't의 x-t 더하기 ft에서 y절편이라는 거는 얘랑 얘 곱하고 얘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바로 gt라는 거는 ft-t 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GK랑 GK의 절대값, FK 절대값, GK 절대값 0을 만족시키는, 자, 요 방정식을 보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절대값의 합이 0이 된다? 라는 순간은 뭐밖에 없는 거야? 둘 다 0인 거밖에 없는 거지. 그걸 넘어가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그치? 이 방정식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즉, 절대값의 합이 0이다라는 거는 FK가 뭐라는 거야? 0이고 GK도 뭐라는 거야? 0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FK는 0이고 GK가 0이면 FK 더하기 빼기 KF 프라임 K도 0인 거고요. 그 FK가 뭐야? 0이잖아. 그럼 KF 프라임 K도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 그 요 말은 K가 0이거나 F 프라임 K가 뭐야?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정보가 좀 많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FK가 0이고 K는 0이거나 F 프라임 K가 0이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FK가 0인데 K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FK가 0인데 K도 0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FK가 0이고 F 프라임 K도 0인 경우를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함수를 3차잖아. 3차 함수가. 근데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걸 만족하는 K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된다고. 2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K가 2개씩 있어야 돼. 2개씩. 오케이? 그럼 하나는 K가 하나가 0이잖아. 그럼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 만족하는 게 여기가 이제 0. 그럼 여기가 K가 0인 거죠. 0 하나 있고 3차니까 그럼 계속 증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값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류에서의 K 값은 0이거나 알파거나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 여기서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니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알파 0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사실 상황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접하면서 값이 같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함수가 어떻게 돼? 함수가 세 번째 fx는 x에서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f 프라임 x는 이거 미분한 거죠. x-알파의 제곱에 2x의 x-알파 이렇게. 그래서 이제 4f1 더하기 2g1을 계산해야 되니까 4f1은 4 곱하기 1-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g1. 2g1은 GK가 이거잖아. GT가 G1. F1. 얘는 F1에서 빼기 F'1을 빼는 거예요. 그럼 F1에 여기다 이제 2배를 하는 거지. 여기다 이제 2배 이렇게. F1은 1-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의 1-알파 이렇게 되겠네.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 계산 생략할게요. 쭉쭉 이제 계산하면은 2알파 이게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0이 나옵니다.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그래서 이제 알파 값이 2분의 1이 나온다. 그럼 이제 fx는 x의 x-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f4는 4 곱하기 4-2분의 1이야. 2분의 7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15번.
귀납적정이 문제인데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순차적으로 쭉 찾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A5랑 4의 합을 가지고 좀 단서를 얻어내야 되니까 A5는 A4, 3분의 A4이거나 3분의 A4 제곱 더하기 5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값이 이제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첫 번째 A4랑 A5를 더한 게 지금 5인데 근데 A4 더하기 A5가 3분의 A4일 때 그럼 3분의 4 A4가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럼 A4는 뭐가 돼? 4분의 15가 되는 거야. 근데 A4가 4분의 15가 되면 애초에 이 A4가 3의 배수일 때만 위에 걸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A4 더하기 3분의 A4 제곱 더하기 5가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A4 더하기 A5는 A4 더하기 3분의 A4 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경우를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3A4 더하기 A4 제곱 더하기 5는 3, 5, 15 A4 제곱 더하기 3A4 마이너스 10은 0 2, 5, 10 풀마 그러니까 A4는 2가 됩니다. A4가 2 음수가 왜 안 되냐면 음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A4가 될 수 있는 게 인수분해했을 때 2 또는 마이너스 5잖아. 근데 이제 뭐 첫째 항이 자연수면은 요 계산에 의해서 다 자연수밖에 나올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안 돼요. A4가 2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도 쭉 찾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A4가 그럼 3분의 A3거나 3분의 A3 제곱 더하기 5다. 근데 얘가 이제 A4까지 2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A3는 뭐가 나와 여기서? 6이네. 3의 배수인 거 맞죠? 여기서 뭐가 나와? 6. A3가 1이 나오네. 둘 다 되는 게 맞네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1번, 2번으로 나눠서 첫 번째 A3가 다시 6이야. 그럼 3분의 A2랑 3분의 A2 제곱 더하기 5. 얘가 6, 얘도 6. 그럼 A2는 뭐가 돼? 18. 여기서 A2는 뭐가 돼요? 18, 13, 루트 13. 근데 A2가 루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A2 다음에 나올 게 A1인데 A1이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이제 버려도 되고. A2가 18이 나왔어. 그럼 A2는 다시 3분의 A1이거나 3분의 A1 제곱 더하기 5로 나눠지겠죠. 얘가 18, 얘도 18. 그럼 A1이 뭐가 나와요? 54 하나 나오고 여기서 A1을 또 찾아야 돼요. 54, 5 빼면 49, A1은 7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두 개 확보했고 두 번째 A3가 이제 1일 때 3분의 A2, 3분의 A2 제곱 더하기 5 얘가 1, 얘도 1. 그럼 이제 A2는 3 여기서 A2는 안 되죠? 이게 안 되지. 음수 나와버리니까. 3이면은 다시 3분의 A1이 3이죠. 그러니까 A1은 9가 하나 나오고요. 3분의 A1 제곱 더하기 5가 3이죠. 그럼 A1은 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지. 54 11, 18이죠. 72가 정답이 됩니다. 귀납적 정의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풀만 했어요. 19번을 볼게요. 19번.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틀린 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지? 집합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에 대하여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입니다. 4제곱근. 짝수 제곱근이라는 얘기죠. 홀수 제곱근이라는 얘기고. 그럼 A의 원소가 9개가 되려면 자, A의 원소가 9개가 된다는 거는
요 x는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들로 구성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요 x의 실수 중에 마이너스 3 이런 걸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3의 실수인 4제곱근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실수인 4제곱근이 존재하려면 요 a라는 게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 홀수개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2라고 생각했어. 2의 실수인 4제곱근 몇 개 있어? 2개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x에다가 내가 어떤 양수를 하나 체크를 하면은 요 a는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당 2개씩 나오잖아. 양수인 짝수 제곱근이면 2개씩. 근데 9개래지. 뭘 반드시 껴라? 0을 무조건 껴라. 0, 1, 2, 3, 4, 5 중에 9개가 나오니까 일단 0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0의 실수인 4제곱근이니까 0이 하나 포함되고, 예를 들어 1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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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해서 9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A의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되냐. 여기 중에 몇 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3 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B에서는 홀수 제곱근이잖아. 홀수 제곱근인 거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몇 개야? 한 개씩 무조건 나오지? 그럼 얘가 7개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정수 몇 개 골라라? 7개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개 고르면 돼. 원소 7개. 근데 뭘 했어? X의 부분집합, 두 부분집합이야.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A랑 B로 구성되는 X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그 X집합에 있는 원소들에서 만들어진 A, B의 개수가 9개, 7개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일단 0 무조건 들어가기로 했지. 그리고 A에서 여기서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만들면은 A의 원소의 개수 9개 만족이 되고, B 입장에서는 7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소 몇 개 필요해? 2개를 더 가져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 양수를 가져가 버리면 A 부분집합 A 만들었을 때 몇 개 나와 이거? 11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 2개를 들고 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X의 부분집합에 해당되는 A, B로 구성되는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9개, 7개로 고정이 된다. 근데 이 합이 가장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 가져가는 1, 2, 3, 4 중에서 4개 고를 때 가장 커지는 1, 2, 3, 4보다는 2, 3, 4, 5를 챙겨가고, 음수도 제일 작은 거,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가져갔을 때 합이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날리고 2, 4, 5만 더하면 11이 정답이 됩니다. 20번 볼게요. 자, 오랜만에 나온 유형이죠. 다항함수, 실수. 언급이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 조건을, 얘도 지금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여기 K로 간 거지? 수렴한 거야. 그러니까 수렴을 각각 해야 돼. 그럼 일단은 2를 넣으면은 F2-G2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X에다가, 준식의 X에다 2를 대입해봐. 여기다 2를 대입해봐. 2F2는 2G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2가 G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돼, 1. 왜냐면 여기다 2를 넣으면 이거 G1이 되는 거거든. F1은 1 대입했어. 2분의 5 G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자, 얘가 일단 수렴을 해야 돼. 근데 얘가 0으로 갔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G1이 어디로 간다? 0이다 라는 거지. 그럼 G1이 0이면 F0은 어떻게 된다? 1이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얻어주는 거예요. 각각의 값을 이제 찾아냈고, 그 얘 수렴하는 거 이제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얘도 어때야 돼? 얘도 수렴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부정형이잖아. 다항함수네 다항함수. 차수가 지금 몇 배수 차이 난다는 거야? 2배수 차이 난다는 얘기네. gx가 1차면 아니야. fx가 1차면 gx는 2차, 2차면 4차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차수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의 차수는 f의 차수의 몇 배? 2배가 될 거다. 그 차수를 찾아야 돼. 바로 여기 있는 이 항등식에서. 공통수학 문제죠, 사실. f의 차수를 몇 차로 한번 놓고 시도를 해볼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2차야. f가 1차야. f를 2차로 가져올까? f가 2차야. 그럼 얘 몇 차가 돼? 3차가 되죠. 그럼 g는 몇 차가 돼야 돼? 4차가 돼야 되는 거지. 이미 안 맞지? 오른쪽이 5차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f가 커지면 g가 2배씩 커지니까 차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f가 몇 차여야 돼? 1차인 것밖에 없어. 그럼 g는 2차가 돼요. 그럼 얘네 곱해가지고 여기 사라지면서 얘도 사라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f는 몇 차다? 1차가 되고 g는 2차가 된다. 이제 fx는 ax 더하기 b로 잡고요. gx는 g1이 0이잖아. g1이 0이야. 그러면 c x x-1 이렇게 잡을게. 아니 g의 차수가 2차니까 f1이 0. 그리고 애들의 g0도 얼마니? 여기서 x에다 0 넣어봐. g0도 0이죠. 그죠? 그러니까 g0도 0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gx를 만들 때 최고차원 계수 cx의 x-1 이렇게 이제 잡아가도 돼. cx제곱 마이너스 cx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ax제곱 더하기 b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의 cx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제곱이 되는 거죠. 차수가 일단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cx 세제곱이잖아. 여기랑 x 세제곱이랑 소거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c가 얼마야?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gx는 완성이 됐어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로. 싹 전개하면 이제 a, b도 싹 다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하고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을 계산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6x가 돼요.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5, b는 6이 됩니다. 그러니까 fx랑 gx가 다 완성이 돼. 자, fx는 6,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해서 이제 극한값만 구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에서 g를 빼요.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분의 x-1이네. g의 x-1이야. 마이너스 2의 x-1 제곱 더하기 2의 x-1 곱하기 우측에 있는 리미트 값은 뭐예요? 그냥 이제 개수분의 개수로 보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가 인수분해되면은 2x-3 x-2분의 요거 이제 x-1을 묶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빼주고 x-2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25 약분 처리하고 2를 집어넣어. 그러면 1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25니까 정답은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차수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21) 중심이 5고 반지름 길이가 6이래. 중심과의 크기가 2분의 파이 상태에서 AC의 길이가 U 4루트 2. AC 위에 한 점 D에 대해서 D를 지나고 OA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평행하게. 그리고 AC랑 수직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수직이게.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 그림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빡세. 지금 여기 AED 요 삼각형의 이제 외접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AD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 각도 하나를 문자로 설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요 그림 안에서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는 바로 이게 포인트는 이거였어 이거. ECA의 각도가 90도라는 거. 그리고 평행이다. 라는 이 두 점을 이용. 자, 요 C점의 위치가 호 AB의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근데 90도를 지금 나타냈다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 연장해서 그려지는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야, C가. 이 C가. 그리고 OA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제 OA의 길이를 다시 이 원의 지름까지 쭉 연결을 했을 적에 요 C가 이렇게 E에서 더 연장이 되면은 정확히 여기 지름 끝에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E 프라임.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로 보면은 여기도 세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12가 되는 거지. 그리고 AC의 길이가 뭐야? 4루트 2잖아.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금방 나와. 사인 세타가 뭐예요? 12분의 4루트 2로 3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럼 여기서 삼각형 CED를 봤을 때 여기에서의 사인 법칙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분의 CD의 길이가 사인 세타분의 CD의 길이가 지금 뭐 보는 거야? 우리 지금 요 삼각형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래? 3루트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6루트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CD의 길이는 6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야? 3분의 루트 2가 된다. 4예요. 여기가 CD가. 여기가 4예요. 4. CD가 4다. 지금 AD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 길이 X라고 놓으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우리가. 각도. 각도 하나만 딱 알면은 나머지가 이제 스무스하게 뜩뜩 나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 각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4라는 걸 알았어. 여기 이제 지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각도에 대한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이제 잡아보자. 알파라고 잡아보면은
이 알파는 호 CD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럼 요 CO, DO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원주각 여기가 뭐가 돼? 중심각이니까 2알파가 된단 말이야. 삼각형 COD를 바라보세요. COD가 지금 이렇게 생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 상황이야. 이거 OCD. 그 여기가 2알파인 거죠. 그 요 길이가 뭐예요? CD가 4인 거예요. 5에서 CD의 수순의 말을 쫙 내려. 여기 2알파인데 반반 나눠가면 뭐야? 알파가 되겠네. 요 OD의 길이 얼마야? OD 반지름 6이지. 여기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사인 알파가 뭐가 돼요? 3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코사인 알파 다시 봐야 돼. 삼각형 CAD를 보세요. CAD 이렇게 생긴 거. 좀 널찍하게 그릴게요. CAD인 거야 지금. 여기를 알파라고 한 거죠. 여기 x가 된 거고 AC의 길이가 뭐야? 4 루트 2.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 4인 거죠. 그 코사인 알파가 얼마라고? 3분의 2 루트 2가 된다.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여기서 4, 4, 16은 3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알파 3분의 2 루트 2. 그러면은 x제곱에 여기가 이제 2, 4, 8이 32야. 32 3분의 32x 더하기 16은 0이 됩니다. 3을 곱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32x 더하기 48은 0이 되고 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 x는 3분의 16 풀마 루트 16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8 이렇게 되는 거지. 256에서 96, 48이니까 144를 빼는 거예요. 112 3분의 16 풀마 루트 112가 됩니다. 112는 뭐예요? 4 루트 7? 16이 7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AD의 길이 P 더하기 Q 루트 7이랑 이제 같아지는 거지. 근데 여기 길이가 4보다는 짧으니까 사실 플러스면 안 되고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의미 없죠. 절대값에서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P 값은 3분의 16 Q 값은 3분의 4 마이너스라고 해도 되고요. 풀마 3분의 4 이제 9 곱하기 3분의 16 곱하기 3분의 4를 하면 되죠. 절대값 물어보니까 64가 정답이 됩니다. 원을 연장해서 그려가지고 이제 원주각이 90도인 삼각형 직각삼각형 지름이랑 맞닿다. 요거에 대한 개념의 문제였어요. 요걸 좀 발상하기가 쉽진 않았고 22번 늘 설명하기 앞서 우리 그 미분계수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 일어나는 건데 특정한 지점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극한에 대한 개념이 바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끊겨 있는 상태에서는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 애초에. 근데 이 지점에서 내가 이제 바라보기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미분계수의 우극한의 값은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좀 A라고 봤을 때요.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 x-a분의 fx-fa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은 오른쪽에서는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왼쪽에서는 존재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오른쪽에서는 왜 존재하냐면은 이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점하고 요점하고 연결한 이 평균 변화율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우측에 도달할 때의 요 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걸 좌미분계수의 방향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 기울기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미분계수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측에서 들어가는 요 지점에 값이 함수의 값이 점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구멍이 여기가 뚫려 있고 여기가 색칠되어 있다. 그럼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좌미분계수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최고차 함계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hx라는 직선 함수가 있어요. a라는 값이 정해져 있진 않아서 직선을 그려놓고 이제 a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함수 gx, fx랑 gx랑 hx가 3개가 있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절대값 gx는 fx랑 같다라는 말은 일단 g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럼 f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여기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t라는 값에 0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게 보면 h분의 여기 a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g'a잖아. 근데 t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g'x의 우미분계수를 뜻하는 거야. 그 우미분계수가 f'x의 절대값하고 같더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더라.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 증가하는 형태로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볼 때 4차 함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이게 y는 fx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야. 그럼 gx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은 gx라는 함수는 gx를 그릴 거예요. gx 절대값을 했을 때의 fx랑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점은 그러니까 gx가 연속이야? 미분 가능해? 라는 언급은 없어. 막 불연속이어도 돼. 근데 절대값을 했을 때 fx가 돼야 돼. 그리고 얘는 gx는 항상 어때야 돼? 증가하는 형태여야만 해. 그럼 봐봐. fx랑 gx랑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지. 완전히 일치하게 내가 이거를 gx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지금 gx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하게 하려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여긴 증가하죠. 그대로 두고. 여기 다시 감소하지. 증가하게. 이렇게. 그럼 함수가 gx는 증가하는 건 그대로 챙겨가고 감소하는 거는 뒤집어지는 이런 형태가 gx가 되는 거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우미분계수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 중에서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는 거야? 위에 점을 찍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게 gx가 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gx의 그림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지만 또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림이 꼭 이렇게만 될까? 그렇지 않겠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뭘로 판단하냐? 조건 나로 판단하는 거죠. 조건 나에서 뭐라 그랬어? gx하고 hx는 뭐 한다?
연속이다라고 했어. gx를 우리가 임의로 하나 fx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불연속인 게 세 군데가 생겼죠.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고 hx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이 곱해가지고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hx가 연속이라면은 불연속인 지점이랑 hx가 연속이란 지점이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이 연속인 값이 뭐가? 0이 되면서 곱해지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제 불연속이 되면은 얘가 가는 방향 크로스하면서 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토대로 우리가 hx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hx가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y는 4x 더하기 2라는 거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내려가요. a를 정해줘야 돼. a를 정해주면 예를 들어 내가 a를 이렇게 정하다고 쳐봐. 그럼 이제 함수가 이제 뭐가 되냐면 a보다 작으면 얘로 갔다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a를 정하면 일단 연속인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연속인 실제 구간 안에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해가지고 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야, 얘는 지금. 그럼 이제 a의 위치가 조금 가능성이 있게끔 이제 우측으로 옮겨준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하나 발생하죠, 여기.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지점인 여기랑 여기가 군데가 있는데 값이 어때요? 다르겠죠. 그지? 이 다른 두 값하고 불연속이 되게 하는 얘도 다른 두 값인데, 자, 얘네 둘 다른 거랑 얘네 여기 불연속에서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봐야 돼. 여기 두 개 다른 거는 어떻게 달라? 그렇지. 대칭인 관계로 다르지. 근데 얘는 어때? 대칭인 관계로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럼 이게 크로스가 되면은 곱해져서 같아질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랑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에서 연속을 만들려면 얘가 불연속이 되는 이 함수의 값이 대칭이기 때문에 hx에서도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지. a를 어디로 가? 대칭이 되는 지점인 공간을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x가 a가 될 때, 그러면 함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는 얘를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보이는 요 값하고 요 값이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 되면 이게 gx랑 만나면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즉 함수의 값이 4x 더하기 2가 여기에 이제 절대값 한 거 2x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이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3이죠, 그러면. 그럼 이제 2x가 1이니까 x가 뭐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2분의 1. 그럼 여기가 대칭이 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죠. 여기 값은 뭐가 돼? 1번이었고 2번은 4x 더하기 2가 0이 되는 x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x가 불연속인 게 분명하거든? 근데 hx는 연속인 지점도 있고 불연속인 지점도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불연속이랑 여기 있는 연속이랑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이 연속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인 거고, 그래야 0이니까. 얘가 만약에 이제 불연속이 되면 x가 뭐가 되는 순간? 2분의 1이 되는 순간 둘 다 양쪽 다 불 대칭이 되면서 크로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얘가 연속으로 가능하려면은 gx 입장에서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까지? 2개까지만 된다. 3개부터는 안 돼요. 불연속이지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닌 거지. 그럼 하나가 모아야 된다는 얘기야.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gx가 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hx가 fx가 접해야 한다. 그럼 다시 gx를 그릴게요. gx가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갔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서 다시 증가하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면 그치?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하고 hx에서 불연속이 되게 하는 얘랑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랑 이제 일치해지면서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지. 요 부분도 여기 2분의 1 여기랑 만나면서 이제 연속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G0가 얼마래? 3분의 40이래. 그럼 G0는 지금 어디 있어? G0는 어디야? 마이너스 여기잖아. 근데 얘가 뭐가 나왔어 지금? 음수가 나왔잖아. 이 그림이 아니네? 이 그림이 아니었어. 그럼 어떤 그림이야? 이 그림이 아니었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을 보면 되겠죠. 극소가 두 개 있잖아.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는 여기가 뭐야? 양수가 되는 형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의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 생겨 여기?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근데 불연속인 지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하나밖에 안 생기는 hx랑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나? 이것도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쳐봐. fx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여기까지 가야지. 그럼 이렇게 오지? 이렇게 가지? 여기서 불연속이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정확히?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 그치. 여기 서로 다른 세입값이라 써있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었네. 애초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림이 요 그림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fx 입장에서 f'x라는 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4잖아. 그럼 도함수하면 뭐가 돼? 16이 되는 거죠. 16이 되면서 x-2분의 1하고 x 더하기 2분의 1하고 여기가 뭔지 모르죠. 여기가 여기 알파라고 하자. x-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하면 16x 세제곱 마이너스 16 알파 x 제곱에 4x 4알파로 나오고, 요걸 이제 적분하면은 이제 또 적분했을 때 G0가 사실 F0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F0가 지금 3분의 40인 거야. F0도 3분의 40.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은 4x 4제곱 3분의 16 알파 x 세제곱 2x 제곱 4알파 x 더하기 3분의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알파를 넣었을 때가 뭐가 나와? 0이 나온단 말이야. 요렇게 알파를 넣어서 계산하면 2알파 4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 되어서 2알파 제곱 더하기 5랑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이 4예요, 4. 그럼 알파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죠. 왜냐면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알파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fx의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fx는 4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3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8x 3분의 40이 되는데 G1 G1은 뭐예요? G1은 알파가 2잖아. 그럼 여기에 1일 때죠. 1일 때인데 이제 F1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G1인 거지? 그지? 얘는 이제 마이너스에 10 더하기 3분의 8이 되고요. H3은 여기 있어. H3 여기다 3 넣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이제 곱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90 더하기 24. 그래서 114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확통 이제 남았습니다. 확통 빠르게 할게요. 확통은 28, 29, 30만 하면 되지? 자, A열에 3개, B열에 4개, 7개 좌석이 있습니다.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조건에 앉도록 하래. A열에는 서로 다른 두 학년의 학생이 앉되 같은 학년의 학생이 이웃해서 앉으래요. B열에는 이웃하지 말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럼 A열에 앉혀야 되는 학생의 그 학년을 1학년과 2학년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1, 2, 1, 1, 2. 그럼 이제 B열에 앉아야 되는 게 1, 2, 2가 앉으면 1, 3, 3, 3, 2, 3, 3, 3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B열에 앉을 때 3학년끼리 반드시 이웃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러니까 A열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3이 무조건 껴야 돼. 그러면 1, 3, 3이거나 1, 1, 3을 가져간다고 치자. 그러니까 A열에 이제 3학년이 앉는 거야. 자, A열에 1학년하고 3학년 앉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첫 번째 1, 3, 3이야. 두 번째는 1, 1, 3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1, 3, 3 먼저 가면은 3학년 2명을 뽑아야 되잖아. 그리고 1학년도 1명 뽑아야 되잖아. 1학년 1명, 3학년 2명을 뽑아. 그리고 3학년은 이웃해서 앉아야 되는 거지. 묶어가지고 돌려. 2팩.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나눠 가죠.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걸 이제 B열로 갑니다. 자, B열에서는 그러면 누가 남았어? 2, 2, 3, 3이 남았죠? 2, 3, 3은 이제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돼? 아니지. 1, 2, 3, 3이 남은 거지. 1, 2, 3, 3. 1, 2, 3, 2 이렇게 남는 거죠. B열에 남아있는 애가 얘네. 근데 여기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하니까 같지 않은 학년이 1학년하고 3학년을 먼저 배치를 하고 여기 사이사이에 2학년 들어가면 돼요. 이제 곱하기 이제 여기다 2팩 해주고 3P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계산하면 288가지가 나옵니다.
자, 113일 때 볼게요. 113일 때는 이제 1학년 2명 둘 다 가져가고 3학년은 1명만 가져가세요. 묶어놓고 안에 들여다보고. 그럼 B열에 어떻게 하는 거야? 2학년 2명, 3학년 2명이지? 그러면은 2, 3, 2, 3 앉거나 3, 2, 3이 앉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2팩, 2팩. 여기도 2팩, 2팩. 2팩, 2팩이 두 가지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6까지가 나옵니다. 다 더하면은 384. 요게 A열에 1학년, 3학년이 앉을 때랑 A열에 2학년, 3학년이 앉을 때가 2학년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구조가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몇 가지 나와. 384가지가 나오는 거야. 확률 물어보는 거죠. 확률? 7명이 총 앉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 7팩분의 384 곱하기 2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105분의 16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시면 되고요. 29번 자연수 5개 합이 11 중복 조합 A, B는 합이 짝수. 짝수가 2개 이상 나와야 된대요. 5개 중에 짝수가 2개 이상. 합이 짝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A가 홀수고 B도 홀수야. 그러면 C랑 D랑 E랑 여기서 짝수가 몇 개 이상 나와야 돼?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C, D, E가 모두 다 짝수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합이 11이 안 돼. 그러니까 짝수가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 여기 중 2명만 2개가 짝수가 되고 1개는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홀수를 할지를 정하자. 31 그치? 홀수를 정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C가 홀수야. 그럼 D하고 E는 짝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홀수 짝수니까 세팅할 수 있죠? 싹 다.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2A 프라임 더하기 1, B는 2B 프라임 더하기 1, C는 홀수 2C 프라임 더하기 1, D는 짝수 2D 프라임 더하기 2, E는 2E 프라임 더하기 2 이렇게 나눠서 얘를 다 더한 게 얼마다? 11이 나온다. 를 정리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의 합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OH 2가지. 6C 15개. 2개 곱하면 45가지가 나옵니다. 45가지. 두 번째.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경우가 둘 다 홀수도 있지만 A 더하기 B, A가 짝수, B도 뭐야? 짝수인 경우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짝수는 이미 2개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CD가 홀짝은 상관이 없어져. 근데 합이 11이 나왔지. 합이 홀수가 나왔잖아. 그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홀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CD 이 중에 홀수가 1개인 경우랑 두 번째는 CD 이 중에 홀수가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또 나눈다. 그럼 3C1로 고르죠. 홀수 하나 그지?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쭉 더하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이 1이 나와요. 그래서 OH 1개. 2개 곱하면 15가지가 나옵니다. 모두 다 홀수니까 뭐 홀수를 고를 건 없죠. 그냥 3C 3이에요. 그냥 고를 게 없어요. 얘도 똑같이 이제 식 정리를 하면 2가 나와요. OH 2개. 이것도 15가지가 돼요.
다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75가지. 마지막. 이거 익숙하죠, 되게? 수특에서도 풀었고, 기출에서도 풀었고, 몇 번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비슷한 문제야. 자, 여기다가 이제 그 깃발을 꽂는 거야. 깃발을 꽂을 때, 깃발에 놓여있는 7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꼭점으로 하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여기에 있는 합이 12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숫자를 생각해보면, 12를 넘어가는 게, 5, 6, 7 같은 경우는, 합이 12를, 그러니까 2개만 더해도, 6, 7은 2개를 더해도 12를 넘어갔고, 5하고 7은 2개를 더하는 순간 12니까, 나머지 하나랑 더해도 12를 넘어갈 거 아니야. 5하고 6하고 더했을 때는 11이지. 그럼 5하고 6은 누구랑 짝꿍을 맺을 수 있어? 1하고는 짝꿍을 맺을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5, 6, 7이 너무 숫자가 크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열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숫자들을 이제 넣을 건데, 가운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7 이런 게 오면 안 되는 거야. 6 안 되는 거야. 5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는 1, 2, 3, 4로 생각할 수 있다. 5를 넣으면 여기 7이랑 만나서 10인데 여기 있는 숫자랑 합치면 11을 넘어가니까 5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4를 넣어도 어때요? 4를 넣어도 안 돼요. 왜냐면 4를 넣으면 7하고 누군가랑 또 붙거든. 그지? 7 그럼 뭐야? 11이지. 그럼 여기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 반대쪽에 1 말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11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안 돼. 3을 넣어볼까? 3을 넣어도 7 여기에 만약 1 넣었어. 여기 뭐 넣을 수 있어? 2? 이런 거 넣을 수 있겠다. 그지? 근데 나머지 6, 5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다 4 넘어갔잖아. 7을 껴넣었어. 우거지로 이제 이악 물고 7 넣었는데 나머지 5하고 6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12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봐도 안 돼. 3이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았어? 1하고 2밖에 안 남은 거지. 첫 번째 가운데 1을 넣어. 그럼 가운데 1을 넣으면 1은 사실 누구랑 옆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가져갈 거냐? 가운데 1이 있으면은 사실 6하고 7만 이웃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지? 가운데 내가 1을 박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7하고 6이 이웃하지만 않으면 7, 4, 6 이렇게 돼 있으면 된다고. 5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만 7하고 6만 우리가 피해주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1, 2, 3, 4, 5, 6, 7을 그냥 다 세워버려. 몇 팩이야? 5팩이죠. 여기서 빼. 뭘 빼? 6하고 7. 그리고 또 하나. 5하고 7. 이 이웃하는 케이스를 뺄 거야. 오케이? 6하고 7, 5하고 7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럼 6하고 7이 이웃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4팩이죠? 7, 6 자리 바꾸기 가능하지? 2팩. 두 번째는 5하고 7이 이웃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몇 팩이죠?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겹치는 게 생기지. 뭐가 겹쳐? 뭐가 겹쳐? 이게 겹치잖아. 5, 7, 6이 요게 겹친단 말이야. 이게 두 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3팩에서 얘들이 자리 바꾸는 거. 2팩을 한번 빼주는 거지, 이렇게. 이제 120 마이너스 24, 48, 11을 빼주면 36까지가 나옵니다. 가운데 2를 넣자. 가운데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5, 6, 7을 지금 빼야 되는데 1, 3, 4를 먼저 세워. 그러면 2팩이지. 2팩이 들어가죠. 1, 3, 4 세웠어. 5, 6, 7이 들어가야 돼. 근데 7이 누구 옆에 있으면 안 돼? 4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7은 여기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5하고 6이 여기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옆에. 2팩이 되는 거야. 4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2개 더하면 몇 가지? 40가지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